우리는 가끔 이상할 만큼 사소한 일에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. 누군가의 말투가 살짝 딱딱하게 들렸다는 이유 하나로 하루 종일 그 말만 되새기게 되고, 대화 중 누군가의 눈빛이나 숨소리 혹은 아주 미세한 표정 변화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.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순간을 지나갔겠지만 나는 그 짧은 순간을 하루 아니 며칠씩 곱씹으며 지낼 때도 있지요. 머릿속에서는 수십 번, 수백 번 내가 무슨 실수했나? 혹시 그 말이 불편했을까? 괜히 오해한 건 아닐까? 끝없는 시뮬레이션이 펼쳐집니다.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. 하루를 정리해야 할 시간, 불이 꺼진 방 안, 모두가 조용히 잠들었을 그 시간에 내 머릿속은 가장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.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고 별 의미 없던 말 한마디가 왜 이토록 날 괴롭히는 걸까?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요. 왜 나만 이렇게 예민할까? 다른 사람들은 툭툭 넘기는 말을 나는 하루 종일 마음에 담아두고 웃으며 넘기는 농담조차 마음속 어딘가에는 가볍지 않은 찝찝함으로 남아있게 됩니다. 그 감정이 틀렸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도무지 마음에서 지워지질 않습니다. 그럴 때면 나는 너무 복잡한 사람이 아닐까? 혼자 괜히 민감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닐까? 또 다시 나 스스로를 자책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.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? 정말 내가 문제인 걸까요? 예민하다는 건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. 예민함은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감각 중 하나입니다. 세상을 조금 더 깊이 느끼는 사람, 사람의 말과 표정, 공기 중의 분위기, 보통 사람이라면 눈치채지 못할 흐름을 예민한 사람은 조용히 감지해냅니다.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타인의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고 멀리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에도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섬세한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. 이 예민한 감각은 감정의 촉수이며 내면의 진동을 감지하는 고요한 청각입니다. 세상이 내는 아주 작은 떨림에도 그 사람은 반응합니다. 그래서 때론 감정이 과잉처럼 보이기도 하지요. 하지만 그건 오히려 더 활기 있게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. 예민함은 무딘 사람보다 더 넓은 감정의 스펙트럼을 가졌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더 자주 상처를 받지만 그만큼 더 자주 사람의 아픔에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. 타인의 눈빛 속에서 지나가는 슬픔을 읽고 말끝에 숨은 주저함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, 그런 사람입니다. 하지만 동시에 예민함은 자기 자신에게도 향합니다. 그 감각은 타인을 향할 때는 공감이 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하면 때로는 비난이 되기도 합니다.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야? 왜 나만 이걸 못 넘기지?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이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듭니다. 그렇게 예민함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불안이 되기도 하지요. 그래서 많은 예민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숨기려 합니다. 그 민감함을 드러내면 이상하게 보일까봐, 오버한다고 오해받을까봐 애써 무덤덤한 척, 별일 아닌 척 웃으며 이야기하려고 애씁니다.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생각들이 울고 있고 작은 상처들이 말없이 소리치고 있습니다. 예민함을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. 그저 더 깊은 곳으로 숨겨질 뿐입니다. 그리고 결국 그 감정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더 크게 터져 나옵니다. 그러니 억누르지 마세요. 예민한 나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. 대신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? 그래, 나는 예민한 사람이야. 그만큼 많은 것을 느끼고 깊이 생각하고 진심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야. 그 말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. 그건 자기 수용입니다. 내 기질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그 기질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. 예민함을 다룬다는 건 그 기질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그 기질이 만들어내는 감정과 반응을 있는 그대로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보는 연습입니다.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비난 대신 질문을 던지는 태도입니다. 예를 들어 어떤 말이 마음에 걸렸을 때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지가 아니라 지금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지라고 내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겁니다. 그러면 그 감정은 부끄러움에서 이해로, 자책에서 수용으로 조금씩 옮겨가기 시작합니다. 마음속 어딘가에서 어린 아이처럼 움츠린 감정이 나는 지금 이 말이 불편했어 하고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합니다. 이 작은 속삭임을 억누르지 않고 들어주는 것, 그게 예민함을 다루는 첫 걸음입니다. 우리는 종종 감정을 논리로 덮으려 합니다. 그 말은 악에 없었잖아. 다들 그냥 넘어갔잖아. 맞는 말입니다. 하지만 감정은 논리와 상관없이 존재합니다.
그 말이 실제로 나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건 존재하는 감정입니다. 그 감정을 틀렸다고 부정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인정해주는 것. 그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.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일입니다. 예민한 사람일수록 표현보다 참는 데 익숙합니다. 내가 이 말을 꺼내면 분위기를 망칠까봐, 내가 너무 유난스럽게 보일까봐 그냥 속으로 삼키고 혼자서 사귀려 합니다. 하지만 감정은 말로 꺼내지 않으면 더 오래 남고, 오래된 감정은 다른 감정들과 얽혀 더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. 그러니 내 감정을 말로 옮기는 연습을 조금씩 시작해보세요. 누군가에게 직접 전하기 어려우면 종이에 써도 좋고 혼잣말로 내 감정을 정리해봐도 좋습니다. 오늘 그 말이 조금 서운하게 느껴졌어. 나는 지금 조금 혼란스러워. 이렇게 짧게라도 말로 꺼내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. 그건 감정을 외부로 흘려보내는 방식이자 스스로를 이해하고 지켜주는 행동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예민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건 감각을 쉬게 해주는 시간입니다. 감정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사람들과의 대화, 복잡한 소리, 지나친 자극에 금세 피로해지고 에너지를 잃습니다. 그래서 하루 중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무자극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조용한 음악을 틀어두고 창밖을 바라보거나 불을 약하게 켜두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는 시간, 그런 순간들은 마음을 쉬게 하고 과잉된 감각을 가라앉혀줍니다. 이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예민한 마음을 보호해주는 방어막이 됩니다. 예민한 사람은 잘 쉬어야 합니다.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그 감각을 돌보고 다독여주는 것. 그게 예민한 사람이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예민한 내가 결코 이상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매일 나 자신에게 상기시켜주세요. 어떤 날은 사람들이 너무 거칠게 느껴지고 어떤 날은 세상이 너무 날카롭게 느껴지더라도 그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. 당신은 당신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을 깊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. 그 깊이를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. 그건 당신이 가진 가장 따뜻한 능력이기도 하니까요. 불안도, 초조함도, 예민함도 모두 당신의 일부입니다. 그 모든 감정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안아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. 오늘도 그 마음을 조용히 응원합니다.